Thank you. Thank you. Very interesting. Is there something for you to set up with the Korea and the result? Well, we're going to see. They're working things out right now. Thank you for being here. Thank you. We have, yes. 하나로 전 세계를 지원되었습니다. 회의체 내용대로 성사가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또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한 성의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해주실 전문가 패널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북한 외교관을 지낸 고용환 한국관광대학 겸임교수, 이도훈 운하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숙소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으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요. 일단 어떤 분위기였는지 김태원 변호사님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여러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 거죠. 말씀하신 대로 본인 숙소로 와라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기업인들과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겠죠. 얼마 전에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롯데가 사실은 미국의 이제 루지애나에 그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화학 그 공장들을 세운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신동빈 롯데 회장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까지 초대해서 오벌 오피스에도 굉장히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제 그 기업들과 오찬에서도 아마 롯데 아마 그 투자 얘기를 하면서 좀 칭찬했다는 것 같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집현실에서 양자회담을 마치고 확대 회담 옆에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지 강경화 장관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옆에 문우신 재무장관과 그 멀베이니 비서실장 등이 함께 배석한 상황에서 확대회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한 27분 정도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거는 조금 전 상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롯데 아마 루지애나 투자에 대한 칭찬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그 사람은 사실은 실제적인 오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을 좀 일으켜 세워서 미국에 많이 투자한 기업이다 이렇게 뭐 감사 의사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이도훈 의원님 일단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그 모임이 오전에 있긴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20분 정도 늦춰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12시부터 확대회담하고 오찬을 함께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전 모습이거든요. 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 간에 할 얘기가 많죠. 우선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그 국방 협력 문제, 특히 이제 이번에는 방위비 협력 문제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역시 트럼프는 이제 그 무역을 강조하니까 무역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그 두 차례 연설에서 역시 한미 FTA 중요성도 강조했지만, 네. 무역과 관련한 협상도 계속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 미중 관계와 관련된 얘기, 특히 이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화웨이와 관련된 얘기, 이런 게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최진봉 교수님 그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아주 반가워하면서 루이지애나주의 3조 6천억을 투자를 해주고 뭐 엄청난 기업인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오늘 오전 분위기 어땠는지 조금만 좀 전해 주시죠. 예, 오전에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집무실까지 불러가지고 만남이 있었다는 게 이미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결국 기업인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업인들과의 만남 영상이죠. 신동빈 회장이 바로 옆에 있죠. 네. 붙어 있죠.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더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신동빈 회장을 저렇게 꼭 찍어서 더 친근함을 표현했다는 것도 결국 우리 기업인들한테 미국에 더 많은 공장 좀 지어주고 더 네. 많이 투자해서 고용 좀 창출해달라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미리 가서 그 전에 미국 기업인들하고 경제인들하고 만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만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남을 가졌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우리 기업인들의 압박을 안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좀 더 많은
많은 투자를 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쪽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 같고요. 네. 기업인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서 사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메시지 무언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대미 투자를 확대해달라 김태원 변호사님. 네. 그 롯데 같은 경우도 루이지애나에 화학 공장 지었고 삼성도 뭐 텍사스 공장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투자 늘리는 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부터 그런 경제지에서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서 그래야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해외 투자를 늘리는 건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투자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국내에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외국에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합니다. 네. 물론 사실은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나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미국 외에 다른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베트남 정부나 이런 곳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메리트를 줘서 그랬다기보단 네.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좀 좋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뭐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선대 회장들은 네. 머릿속에 기업 보국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들이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그 기업 보국이라는 어떤 생각들 애국심이라는 것들이 네.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화면에 나가는 게 오늘 오전인데 지금 신동빈 회장 뒷모습이에요. 쿠슈너 그 사위, 트럼프 대통령 사위하고 영어로 지금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맞은편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방카하고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이 눈에 띄네요.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기업들은 뭐 애국심 이런 거에 떠나서 네. 본인들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건. 네. 어차피 어디서 돈을 벌든 국내에 본사가 있으니까 법인세만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인건비는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 속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정책들이 조금 기업에 대해서 좀 옥죄다고 기업이 느낄 수 있는, 물론 정부는 부인하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른 나라 나가면 인건비도 싸고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세제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물류 비용도 더 적게 든다고 하면 그리고 강경 파업도 없다고 하면 네. 그럼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 의원님께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국 사업 철수하고 미국으로 간 대표적인 기업인잖아요. 굉장히 높이 찍혀 세우긴 했는데 사실 이제 회동 자체가 기업인들하고 조금 전에 끝나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롯데 이런 기업인들한테 구체적인 뭐 요구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롯데에 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루이지애나에 LNG 공장 지었다고 트럼프가 그 백악관에 초청하고 또 여기서 그 기업인들 모임에서 일어서서 다시 인사도 하고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에너지 전략하고 밀접하게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미국이 그 셰일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중동산 석유가 더 이상 필요 없고 2020년까지 에너지 자급이고 2021년부터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 대륙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LNG 선을 통해서 그 수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은 그 한국이나 일본 또 심지어는 중국도 중동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에너지를 수입하길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언급을 했는데 네. 그게 그 미국하고 캐나다의 그 셰일 그 가스를 연결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루이지애나가 있는 그 걸프만에서 LNG 선을 싣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미국은 네. 지금 캐나다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그걸 알래스카까지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에서 한국, 일본, 중국으로 그 에너지를 팔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그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또는 남북러 원유 가스 파이프라인에서도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반대해 왔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쓰지 말고 미국 에너지 써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삼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거대한 그 반도체 공장이 있고 네. 그게 미국에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고요. 예. 그 오스틴 주변에는 이미 삼성타운이 형성돼 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알라바마에서 가장 큰 수입원 가운데가 하나가 그 현대 자동차 공장입니다. 네. 또 조지아에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고 네. 재밌는 거는 진원무역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 무역회사가 하나 그 초청이 됐는데 아, 그래요? 이 회사가 그 미국에서 농산물 수출하더라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제2의 고향이라는 그 플로리다에서 무슨 뭐 망고 이런 과일들을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농촌까지 다 생각해서 결국은 이 만남 결과를 갖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 기업인 만나가지고 투자도 하고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서 농산물도 사고 네. 이렇게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과시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싶어서 아마 이 행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재선 캠페인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인데, 자, 어제 상춘제에서 만찬도 가졌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취식 끝나고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거의 첫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역시도 맞춤형으로 그 초대 인사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골프광인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서 박세리 선수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여유있게 한국을 또 방문하신다면 그때는 우리 한국의 뛰어난 여성 골프 선수들과 함께 감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he's going to be my partner. 자, 고용한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그 미국 기자들도 그렇고 한국 기자들도 가장 관심사는 그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좀 있으면 뭐 결과를 알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그 아침에 서로 모두 발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네. 한국은 약간 빠진다는 뜻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대통령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는 나는 시간이 많다. 기다려도 된다는 말도 함께 네. 남북한 미국 정부들이 지금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 중에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20% 정도는 보류를 달아놓고 네. 어쨌든 80% 정도는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한 앞으로 20분 정도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과연 판문점에 나올지 안 나올지 기자회견에서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북한은 지금 뭐 하고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로 준비해봤습니다.